네, 반갑습니다. 2월 9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막판에 수급의 매도를 통해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시장이 모두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 오전 정세하고 사뭇 다르죠. 자, 일단 시장은 하락 마감이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또 다시 뭐야 이게, 이런 느낌들 좀 가져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대까지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2%대까지 상승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다 같이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냥 좋다 말은 거죠. 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수급적인 동향에서는 외국인 연기금 전부 다 갖다 팔았어요. 그런데 금융투자만 지금 나홀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네, 역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뭐 큰 폭이 하락은 아닙니다만 상승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 장중에 계속 변동성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애플과 관련한 기아차 그리고 부품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3084포인트, 어제보다도 0.2%포인트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제 하락한 것만큼 올려주나 싶었는데 일단은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만기일 변수가 이제 더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만기일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지수는 내려간다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올라간다는 어떤 부분에서 보장도 별로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고유한 특성들을 좀 봤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사실은 RSI 지표만 본다라면 지금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부담이 될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만기이고 명절 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변동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좀 서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게 되시면 뭐 이격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코스닥이 여유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RSI 지표도 다시 50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강하게 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과정에서는 일단 하락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중소형주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버티기 장세로 일단은 돌입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보도록 합니다. 금융투자가 3,400억 순매수가 들어갔고요. 지금 외국인이 2,200억, 아침만 하더라도 1,500억 넘는 순매수 보여줬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쭉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시 넘어서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좀 됐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가 같이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지금 현재 상황은 4,000억 정도 순매도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금융투자가 일정 부분 해소를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나머지 물량을 좀 받아간 모습이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만기 내일인데 또 명절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주가가 내려갔지만 내려간 상태로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참고하신다라면 일단은 주가가 또다시 상승 반전을 통해서 일정 구간 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코스닥 쪽에 매수가 들어와 있죠. 외국인들 매수가.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내려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매수적인 어떤 수급, 이런 상황들은 일단은 뭐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다. 그 다음에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 또는 잘 버티는 모습들이 오늘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이 일단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형주들이 밀리게 되면서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시장은 일단은 약하게나마 조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죠. 올라가기 전까지는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을 잠깐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2% 상승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SAMT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장비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다 반납했죠. 결국엔 마이너스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반도체 장비 주들까지도 같이 끌고 넘어가면서 같이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추세가 나빠진 건 아니에요. 지금 뭐 하락 전환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제부터 뭐 계속 주가가 하락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경직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계속 빠진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횡보에 대한 포인트이긴 한데 얘네들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지수가 계속 묶여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외국인들이 아침처럼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만기를 앞두고서 조금 더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수를 상방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일단 횡보 뭐 그런 형태로 보면서 이제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의 관점들을 좀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수급에 나타난 모양새고요. 이제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오늘 확정된 포지션 살펴보면 기관들 움직임들 쪽에서 하이닉스 매수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순매도가 있었는데 일단 금융투자 쪽 살펴볼게요. 얘네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매수를 좀 했는지 살펴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기아차도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진 시점이 기회다 뭐 이렇게 리포트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악재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를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 반등을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기아차, 또 LG전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금융투자가 인버스 쪽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인버스 매수를 하게 됐다는 부분들은 시장에 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는 다 갖다 팔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을까? 종목으로 집중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인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매수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노베이션, 기아차 이런 쪽에서는 매수가 제법 많이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이 돼서 종목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반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화학, 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시총 상위권 종목들 다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서 외국인하고 같은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기금들은 보통 외국인하고 매매 동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에 집중되는 모습들이 좀 있고요. 또 연기금이 팔았을 때 외국인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대형주 쪽으로 매도가 쏟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형태가 지금 오늘 시장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연기금이 팔아먹은 거 보시면은 대부분 주가가 다 하락했을 거예요. 지금 LG화학,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KB금융, NC소프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이제 그 연기금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 LG전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플러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롯데쇼핑,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은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매도가 쏟아지는 과정 속에서 연기금이 밀어서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들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승폭이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따라 붙었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배경을 갈 수 있어서 대형주들이지만은 약간은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쏟아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금융투자가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된다면 주가 상승은 조금 좀 더디게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들 거 보시면은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삼성전자 많이 팔았습니다. 기아차, 하이닉스 엄청 팔았죠. 대한항공도는 매도가 좀 들어간 모습인데 대한항공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제일제당 같이 팔았고요. 오늘 주가 하락폭이 5%대. 어제 올라온 거 다 반납했어요. 근데 식품주들을 팔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지수를 맞춰주기 위한 어떤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해보는데 일단 제일제당도 같이 팔아먹는 모습. 근데 금호석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종목들도요 대체적으로 좀 주가가 좀 하락한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좀 줬습니다. 대신에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일단 플러스 진행됐죠. 그다음에 네이버 뭐 일단 상승폭이 있긴 있습니다. 조금 올랐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아프리카 TV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점에서 치고 나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모습이고요. 빅히트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뭐 MSCI 편입이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말들은 많지만은 이번에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있죠. 그리고 단기에 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묶여있는 자금들이 있어요. 보유예수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부담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조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 사들였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 볼게요. 일단 기아차 쪽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근데 개인들이 삼성전자, 기아차 이런 쪽 사들이는 것은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개인들이 사들였다는 것은 밑에다 대놓은 물량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아침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매수를 확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리포트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이 싸게 사야 될 기회다. 뭐 증권사 같은 데서는 이제 펀더멘탈을 이용해 가지고 가치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아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악재에 대한 부분들, 즉 이 악재가 호재였을 때 올라왔던 부분들은 악재를 통해서 다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7만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라면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여전히 악재가 연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매하기가 좀 어렵고요. 대신에 뭐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버티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기아차가 이제 악의 축이 된 거잖아요. 가장 나쁜 놈 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것과 연결돼서 올라갔었던 부품주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닌데 기아차가 간다고 해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정상 참작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좀 잘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현대 위아나 뭐 모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플러스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고 기아차만 얻어맞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동향들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대형주들은 아직까지 논란에 휩싸여 있고 또 매매에 대한 어떤 수급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를 위시로 한 그런 코스피 지수 움직임들은 여전히 조금은 이제 횡보. 그렇다고 뭐 폭락이라든지 뭐 이런 포인트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폭락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비하면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물론 대형주들이 조용받으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투자 심리가 조금 얼어붙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을 본다라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논란이 하나 더 있었던 종목이 현대바이오인데요.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 이제 동물 실험이 끝나죠.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한 입증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드렸지만 오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달라지게 될 텐데 만약에 결과가 성공적이다라고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게 될 거고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버티는 게 낫겠죠. 뭐 이 동물 실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실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수익이 뭐 140% 이상 나와 있는 상태라서 매도 없이 그냥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이제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재료가 있고 이런 종목들은 뭔가 좀 버티기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버티는 모습들 뭐 오늘 휠라홀딩스라든지 그 다음에 강원랜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그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오늘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저점 매수고 중소형주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회가 열려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이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아직 물러나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서 약간 부담스럽다. 이것은 있겠지만 물러나서 우리가 뭐 시장을 완전히 뭐 패대기를 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 될 포지션은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구축만 구성만 잘 만들어 놓게 된다면 단기적 변동을 좀 넘겨갔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갈 수 있는 수익률들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포트 구성만 잘 해놓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편안하게 저녁 푹 쉬시고요. 명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